안녕하세요. 올레노캠입니다. 오늘은 아이언큐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일단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시게 되면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선언하면서 선박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민수 미드 해군 자체는 중요한 수로를 건드리는 선박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금 폐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미국이 일단 바깥에서 막고 있는데 이제 우리마저 열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협상이 일어날지 수요일까지 뭐 트럼프는 또 이야기를 한다는데 모르는 상태 있죠. 그래서 다시금 조금은 아무래도 전쟁의 또 심화리가 완전히 풀리진 않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내용 한번 보시면 Q-Day라고 해서 이건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의 미래 자체는 양자 컴퓨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사이버 보안의 미래가 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이언큐 같은 경우는 양자 위협이 4호 양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를 가속함에 따라서 챗GPT 모멘트를 갖다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양자 컴퓨터가 RSA 암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과 큐비트 수가 크게 단축되었다. 그래서 양자 대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한층 더 시급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가 아이언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아이언큐 같은 스카이워러 합병 이후에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올해 예상되는 합산 매출이 10억 달러, 5년 내에 50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양자 키 분배, 즉 양자 난수성이란지 하드웨어 기반의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리더십을 근거로 아이언큐에 대해서 좀 매수 의견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시장 위험 회피 심리가 아무래도 많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기업들, 이런 데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적자 기업일 때는 주가는 더 많이 빠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분명히 사상 최고치 대비에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지만 양자 산업과 아이언큐 모두 펀더멘탈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구글이라든지 이런 때 논문에 따르게 되면 기존의 암호화 기술 이런 것들을 해킹하는 데 필요한 큐비트 수가 지난 1년간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양자가 아무래도 이런 데서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우려했던 그런 미래의 악몽, 즉 해커가 기존의 암호를 깨고 금융 데이터라든지 자산 자체를 탈취하거나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자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일단은 지금 넓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 자체가 아이언큐에 게임 체인저급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CISO 쪽에는 최고정보 보안 책임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네트워크를 갖다 양자 대응으로 전환하는 일정이 한층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언큐 입장에서도 양자 키 분배 사업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지난 4년간의 현실이 된 것처럼 이제 자신들만의 챗GPT 모멘트가, 즉 양자의 사이버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일어날지 그 시대의 흐름을 조금은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아이언큐는 양자의 날과 더불어서 새로운 달파 계약 이런 것들 계기로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2개월 반 동안에도 아이언큐 스토리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글로벌 IT 네트워크를 갖다 사후 양자 보안 체계로 전환돼야 할 그런 필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물론 네트워크 쪽은 양자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챗GPT의 모멘트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사후 양자 기술이 상업이라든지 정부 개국 모두에게 제공할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아이언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양자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지난 3개월 동안 수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진전이 있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양자가 흘러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Q-Day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자체는 아무래도 양자를 통해서 모든 보안이 시스템이 있죠. 금융정보 이런 게 다 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웹이라든지 디지털 트래픽의 대부분은 RSA에서 AES 256으로 해서 암호화키 전달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인터넷 트래픽은 두 종단점 간의 보안 연결을 형성하기 위해서 RSA, 즉 리베스트 샤밀 아들만 해서 요게 이니셜만 딴 겁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로 초기 키를 공유하고 있는데, 요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연결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AES 256의 기반의 암호화를 활용해서 두 동장점 간의 연결이 끊길 때까지
모든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양자 저항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RSA 기반의 암호화가 양자 환경에서는 안전하지가 않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뚫릴 수가 있다. 뚫리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같은 거 일단 해커한테 넘어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지금 이제 연구에 따르면 RSA 기반의 암호 자체가 양자 컴퓨팅에서 불과 5년 내에 깨질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큐비트 수 역시도 이전에 연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일부 수준에 상당히 불과하다. 요거 조금만 있어도 뚫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T 네트워크를 조기에 사후 양자 보안 체계로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기업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는 거겠죠. 자, 물론 설령 기업이 5년의 유예 기간을 가정하고 있고, 그래서 2년에서 3년 뒤에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더라도 해커들은 현재 데이터를 저장해 두었다가 기술이 발전해서 RSA 암호를 깰 수 있는데 지금 추출 나중에 해독 방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트로픽의 신형 미토스 이런 모델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주요 은행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할 정도의 사이버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만한 그런 대전환기에 진입했다는 거겠죠. 그것들이 아이온큐가 이 번역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큐대에 다가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키 분배 기반의 사이버 보안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물리학 기본 원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이버 보안의 핵심 자체는 사후 양자 기술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양자 키 분배가 자리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의 아이온큐가 상호 양자 암호화 분야에서 다수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 사이버 보안에서는 아이온큐가 또 앞서가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양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다른 것들은 내 돈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금융정보가 다 털릴까 봐서 그게 일단 걱정이 되고 있다. 결론은 보안이라는 거겠죠. 자,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또 네트워킹이 가야 되겠고, 자, 그런 것들을 다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는 아이온큐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선행 매출 기준에서 싱킹아웃 데이터에 따르면은 55.79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S 레이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업종 중간값보다는 1700%가 높은 수치인데, 이런 것들은 스카이월의 합병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합병이 완성이 되면은 아이온큐 합산 선행 매출은 1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총 한 130억 달러 적용하게 되면은 주가는 선행 매출 대비해서 한 13배 수준까지 PSR이 많이 내려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다. 55배가 아니고 13배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는 저렴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매출이 늘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0불 밑에서는 좀 잡아가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성장세는 이제 막 복효가 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큐데이로 인한 양자 컴퓨팅 공격은 미국의 경제에서 한 3.3조 달러 정도의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양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JP 모건에서 온 사람이 있죠. 자, 그 사람들도 지금 양자에서 상당히 JP 다이먼이 상당히 가장 일단 중요시 여기는 분야가 지금 이제 양자 분야다. 뚫리면 끝나는 거죠. 은행은 생명인데, 보안이 생명인데, 그만큼 일단은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JP 모건 이런 데서는 양자를 갖다 1순위로 놓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에 있어서 한 3.3조 달러 정도 규모의 가치 파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연간 GDP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향후 5년간의 사후 양자 암호화 시장 자체가 이 중에 10%인 3,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이온큐는 QKD 기술력과 양자 난수 생성기 덕분에 해당 시장을 섬점할 최고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향후 5년 내에 연 매출이 50억 달러 정도, 아무래도 예상치가 한 10억 달러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월가 추정치에 따르면 2030년도에 스카이월을 제외한 매출만 12.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자 보안 사업이 결합된다면 50억 달러 매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합산의 선행 매출 한 20배 정도, 시총은 200억 달러 정도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시총 200억 달러다. 그렇게 했으니까 시총 200억 달러죠. 그러니까 200억 달러가 이제 공이 10개니까 저 정도 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본다면 한 3억 6,600만 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수가. 자, 그걸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55불 정도가 현재 주가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55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리스크 없는 기업은 없죠.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리스크는 반드시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아이온큐는 12일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양자 컴퓨팅의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스카이워드 인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반도체 분야의 TSMC가 될 잠재력이 있다. 옛날에는 그냥 아이온큐는 팹리스였는데 이제는 저 공장까지 가져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오히려 미 정부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 정부 자체는 양자키 분배적 QKD의 지금 기술이라든지 전쟁 기술을 양자 유협으로부터 수학적으로 안전하게 만든 핵심 하드웨어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조치가 완전히 역설적으로 보이지만은 이는 아이온큐의 또 가장 강력한 진입 장벽 중에 하나다. 그렇게 또 판별해야 될 수 있겠죠. 동전의 양면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현재 미 정부가 QKD 기술 구매를 금지하는 가운데 아이온큐는 또 하나의 강점인 양자 난수 생성기, 그러니까 QRNG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난수 생성 원리를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난수 생성기는 사실상이 진짜 난수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수 생성의 소프트웨어는 아주 긴 숫자의 목록을 순환하면서 랜덤의 숫자를 뽑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암호화의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명확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실제로는 또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충분히 큰 머신러닝의 모델이 숫자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통신의 세션마다 새로운 키로 바꾸는 현재 방식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데 자, 만약 더 키를 자꾸만 바꾸게 되면 키를 생성하는 난수 목록이 더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ORNG가 지금 이제 QRNG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QRNG를 통해서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난수성을 얻도록 해서 실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덕분에 암호키 순환도 주기도 더욱더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아이온큐가 QRNG를 제공한 유일한 회사는 아니지만은 국방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QRNG를 판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결론 아이온큐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난수 생성 원리를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난수 생성기는 사실상이 진짜 난수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수 생성의 소프트웨어는 아주 긴 숫자의 목록을 순환하면서 랜덤의 숫자를 뽑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암호화의 알고리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명확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실제로는 또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말해서 충분히 큰 머신러닝의 모델이 숫자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통신의 세션마다 새로운 키로 바꾸는 현재 방식은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데 자, 만약 더 키를 자꾸만 바꾸게 되면 키를 생성하는 난수 목록이 더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ORNG가 지금 이제 QRNG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QRNG를 통해서 암호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난수성을 얻도록 해서 실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덕분에 암호키 순환도 주기도 더욱더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아이온큐가 QRNG를 제공한 유일한 회사는 아니지만은 국방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QRNG를 판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결론 아이온큐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발표된 핵심 메모에 따라서 국방부는 원격 서버 방식의 QRNG 서비스를 갖다 구매를 금지를 했는데 국방부 소프트웨어가 외부 QRNG 난수 요청을 할 때에 암호화 사용이 되는 것을 금지된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송 과정에서 난수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ID 컨티큐를 인수를 통해서 로컬에 직접 QRNG를 구축 공급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솔루션 아직까지 완전치는 않지만은 국방부가 추진한 보안 현대화에서 의미 있는 진입점이 되고 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 국방부라든지 또 정부 입장하고 조금은 대변이 된다면은 이쪽에서도 또 매출과 이익이 증대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QDA는 공상과학 소설이란지 디스토피아적 그런 미래처럼 들릴 수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본다면 5년 이내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에 최대 수준의 기술 인프라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수천 개 기업이 Y2K 대비로 인해서 서버를 밤새 업그레이드했던 그런 수준의 변혁이 올 것이다. 1999년에서 2000도로 갈 때 그때 뭐 좀 완전히 또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뚫린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자, 그런 시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필연적으로 고전 암호화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아이온큐는 현존하는 사이버 보안의 솔루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경제력이 있는 1년의 하드웨어 제품으로서 2조 달러 정도의 전체 시장 규모의 사이버 보안의 영역을 노릴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으로 가면 갈수록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의 지금 이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문제는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기반인데 양자 컴퓨터가 뛰어난 중간자 공격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이 되고 있는데, 자, 아이온큐는 이를 보완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피트틸이 세상은 비트에서 원자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 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이버 세계도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양자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하드웨어 기술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팅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이온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적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 2025년도에 매출이 1억 3천만 달러에서 전년 대비 200% 넘게 증가했는데 2020년도 가이던스는 2억 3천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 또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나서 매출의 가지성이 개선되고 있고 상업 고객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파의 지금 하얼큐 선정과 더불어서 FRL 공군 연구소의 포토넥 인터커넥트 이런 시연 자체가 아이온큐의 양자의 인프라 개발에 전략적인 포지션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2030년도에 매출은 1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CAGR 5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과 더불어서 PS 레이쇼가 아무래도 급격하게 하락이 반영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도까지는 EPS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YTD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1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하락돼 있는 반면에 스파이 있죠. S&P 500은 1.84% 상승돼 있다는 겁니다. 지수도보다도 상당히 많이 하락돼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새로운 단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이온큐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은 현재 연구 자체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된 그런 새로운 양자 투자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는 성과를 자랑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대신에 컴퓨팅, 네트워킹, 센싱, 보안 이런 다양한 양자 스택 영역에 직접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플랫폼의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선택지와 접착성에 증가하면서 결국은 진입 장벽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이제 생태계를 또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CAGR 있죠. 이런 것도 연평균 성장률도 138%나 2024년도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그만큼 많이 성장이 되고 있고, 자, 2025년도에 131년 했던 것이 2026년도에는 225에서 245밀리언까지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는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가시성이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주가가 우리가 올라가는 데서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좀 많이 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71배수 정도 받고 있죠. 현재 모습 속에서. 근데 지금 이제 3년 있죠. 3년 동안 이제 평균을 본다면 한 86배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6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가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얼마 남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6배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받았을 때에 그렇다면 적정 주가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여기서 2027년도 매출이 361 정도, 361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361밀리언에다가 지금 모습 속에서 한 86배 정도 받고 있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주식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3억 6,600만 주 정도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85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좀 길게 보셔서 좀 높게 본다면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직전 고점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85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본다면 뭐 그렇게 해서 직전 고점까지 본다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좀 길게 보신다면 아직까지만 80% 정도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anyway 어쨌든 일단 추세가 이탈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일단은 눌림목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요일장에서 다른 것보다는 또 트럼프의 말 때문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약간의 눌림목이 있겠죠. 이제 스토캐스팅이 또 고점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월요일장에서 조금은 눌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요 직전 고점 라인 때니까 저 41불 때, 자, 40불 때를 지켜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꺾일 수가 있는데, 자, 꺾여서 우리가 생각했던 밸류에이션보다도 좀 더 낮게 내려간다. 직접적으로 해보시고, 자, 그럴 땐 좀 담아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0불 때 밑에라든지 이럴 때 왔을 때는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요 가격대 오면은 사람들이 담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장담 큰데 이 가격대 오면은 물건을 던지지 담지를 못한다는 거겠죠. 자, 그만큼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주가가 떨어지면은 담을 용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기업을 연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데 자, 너무 많은 돈을 갖고 가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익절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 적자 기업일 때는 적자 기업의 투자는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량주하고 투자는 좀 달리 해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